오늘은 비상교육 수학 교과서에 3단원에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여러 가지 방정식의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과서 페이지로는 88에서 89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먼저 첫 번째 x세제곱 방정식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 방정식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보던 식과 관련된 문제예요. 먼저 공식을 점검을 해볼까요? 125라는 것은 5의 세제곱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즉, 이 문제에서 a 자리에 x를 대입하고 b 자리에 5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풀이를 써볼까요? 첫 번째, x세제곱 플러스 125는 x세제곱 플러스 5의 세제곱이므로 자, 이 인수분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킬게요. 그럼 x 플러스 5,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의 제곱인 25는 0.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얘가 0이면 되니까요. x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또는 얘의 근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5가 되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4 곱하기 25를 물론 계산을 해줘도 좋지만 여기에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식을 좀 더 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25가 1개, 25가 4개 있는 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5랑 같고요. 이 말은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는 5로 나올 것이고 자, 루트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여러분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바깥으로 i로 빠져나온다라는 것 기억하죠? 그래서 얘는 루트 3i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근의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기억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얘는 4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을 기억해서 풀 수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죠. 먼저 이 식에서 어떤 수를 대입해야 0이 되는지 근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1을 먼저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에요. 1을 대입하니까 진짜 0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4차식을 우리가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3차식이 되거든요. 한 번의 조립제법을 가지고는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해를 하나 더 찾아야 될 거예요. 자, 찾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조립제법을 까먹은 학생들이라면 이 수에 주목을 해줘야 한다라고 했죠. 이 수의 약수를 찾아줘야 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얘네들 중에서 대입을 해서 0이 나올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은 우리가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을 다 대입을 해볼 건데요. 이때 그냥 대입을 하기보다 플러스를 대입하는 게 좋을까,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식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2나 3을 대입하게 되는 경우 여기에 숫자가 점점 커질 거예요. 특히나 3의 4제곱은 81이라는 굉장히 큰 수입니다. 자, 그럼 만약
양수를 대입한다 라고 했을 땐 이 앞에 세 개의 항이 다 플러스 값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값이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의 차이가 너무 커지겠죠. 그러니까 눈치상 플러스는 왠지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해요. 자, 그러면 음수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먼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경우에는 16, 그리고 마이너스 32, 플러스 12,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얘를 대입해보면, 요렇게 대입하면 20. 이것만 대입해도 32네요. 얘는 절대로 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아니구나. 그럼 지워줘 볼게요. 그럼 이제 무슨 수를 대입해 본다?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각의 x값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플러스 8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고 4 곱하기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게 되면 플러스 3 곱하기 9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이거 계산 잘해야겠네요. 얘랑 얘는 빼줘서 없어지고요. 여기는 3, 9, 27이에요. 그쵸? 그 다음 얘는 3의 세제곱이 얼마냐면 27이거든요. 그러니까 27이 4개 있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 27을 더해주게 되면 27이 마이너스 3개 있는 거랑 같겠네요. 그럼 얘 값은 마이너스 81이 되겠네. 2개를 더해주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수는 마이너스 3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의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 4,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먼저 1로 조립제법을 합니다. 자, 그러면 1, 1은 1, 5, 1호는 5, 8, 8, 6, 6, 0. 이렇게 해서 1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으로 조립제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6, 제로. 이제 됐네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 시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자, 그럼 x값을 구해볼까요? 따라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우리 근해 공식 써줘야겠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x의 1차 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우리 짝수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무엇이 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진 연립 방정식의 경우 1차식을 변형해서 2차식에 대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편한 문자로 바꿔볼까요? x 플러스 2y는 3이니까 x를 3-2y로 2y를 이항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차식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x 자리에 3-2y를 대입을 하고요. 플러스 2배의 y제곱은 9. 전개해주면 4y제곱 마이너스 4, 12y 플러스 3, 3은 9 플러스 2y제곱은 9가 나오네요. 그래서 9가 사라지고요. 계산해주면 6y제곱 마이너스 12y는 0입니다. 6y로 묶어주게 되면 y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y 값이 0 또는 y는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연립방정식은 y값만 구하면 안 되겠죠? 이 두 개의 식을 만족시키는 x값, y값을 쌍으로 찾는 것이기 때문에 y는 0을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y에 0을 대입하니까 x는 3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을 써줄 때는 x, y를 꼭 쌍으로 써줘야 해요. 그래서 y는 0, x는 3 또는 y가 2니까 대입을 해줬더니 3-4라 x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즉,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개의 쌍이 나오게 되겠죠. x, y 값을 꼭 다 구해줘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3번 문제입니다. 자, 부등식을 푸는 문제인데요. 우리 부등식을 풀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절대값 개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절대값 a는 우리가 값을 크게 만들 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걸 한번 봅시다. 만약 절대값 a가 5보다 커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절대값이 5보다 커? 그럼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a가 5보다 크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위의 문제는 절대값 x-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a 자리에 x-3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즉, 절대값 x-3이 5보다 크다라는 것은 a 자리에 그대로 x-3을 쓰고 얘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x-3이 5보다 크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값은 자 마이너스 3 양변에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양변에 3을 더했더니 x는 8보다 크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8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네 번째 2차 부등식을 풀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2차 부등식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인수분해입니다.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그래프를 잘 그려주면 우리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함수로 2차 함수로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2차 부등식을 함수로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1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얘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나네요. 하나는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1이고 또 다른 만나는 점은 5예요. 자, 그런데 이 함수값이 0보다 크대요. 자, 함수값이라는 건 y값을 얘기하는 거죠. 즉,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함수값이 0보다 큰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이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에 해당되는 구간이 여기 부분이겠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y의 범위가 아니라 x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5보다 크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쉽게 무슨 공식을 쓰냐면 작작을 씁니다. 작작은 뭐냐면요. 이 부등호의 방향이 중요한 건 x제곱이 양수일 때예요. x제곱이 양수일 때 부등호의 방향이 0보다 크다라고 왼쪽으로 벌어져 있으면 그때는 큰 것보단 크고 작은 것보단 작다라고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무슨 소리냐? 해가 마이너스 1도 있고 5도 있죠? 그러면 이것의 큰 것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x가 5보다는 커야 하고요. 자,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작은 것보단 작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풀이를 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부등호 방향이 왼쪽으로 벌어졌을 때 작작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가 0 이하래요. 자, 요것도 인수분해 해줄 수 있겠죠?
자,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1, 2, 4,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서 x-4, 2x-1이 0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얼마냐? x값이 4 또는 2분의 1이죠. 자, 그래프로 푸는 방법.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아래로 블록 그래프예요.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 그래프고 두 개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2분의 1, 하나는 4예요. 자,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0이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x의 범위는 2분의 1 이상 4 이하라고 말해줄 수 있고요. 자, 얘를 공식으로 보면 이렇게 방향이 0보다 작다라고 하고 나타내져 있는 경우, 오른쪽으로 벌어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사이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벌어져 있으면 사이값이야. 그러면 작은 것과 큰 것의 사이에 있구나라고 해서 답을 이렇게 내주면 됩니다. 자, 기본 문제가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 크크작작과 사이값을 외워서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이거는 1차 부등식이거든요. 사실은 중학교 때 과정이라서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연립부등식에 선생님이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그럼 첫 번째 부등식도 만족하고 두 번째 부등식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x 플러스 6이 4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서 6을 빼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x가 4 이상이다. 자, 음수를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알고 있죠? 4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래서 1번과 2번 영역을 다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볼까요? 먼저 하나는 다 마이너스 2를 기준이네요.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색칠 안 해주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x가 마이너스 2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왼쪽으로 갑니다. 자, 선생님이 그린 빨간색과 파란색, 자, 공통 부분이 있나요? 없죠. 까만색은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 않고 오른쪽이었고 파란색은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왼쪽이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 뭐라고 쓰죠? 네, 공통 부분이 없으면 답은 해가 없다라고 씁니다. 수직선을 잘 그려줘야 해요. 자, 두 번째, 연립 2차 부등식이죠. 위에는 1차 부등식, 밑에는 2차 부등식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2번으로 넘버링을 해서 1번, 2번의 영역을 다 찾고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돼요. 그럼 먼저 첫 번째 4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자, 양변에서 x를 빼주면 3x가 되고요. 양변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몇 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죠. 자, 2차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인수분해입니다. 자,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인수분해 해볼까요? 1, 3, 1,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얘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요. 아까 위에서 했어요. 자, 왼쪽으로 벌어졌습니다. 뭐 외우라고요? 작작. 자,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뭐가 있느냐? x는 1과 3분의 1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거보단 크고 작은 거보단 작아요. 즉, x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공통 부분을 찾는 거예요. 먼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까만색으로 1번 영역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파란색으로 2번 영역을 표시해 볼까요? 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파란색과 까만색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어딘가요? 네, 여기죠. 따라서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공통 영역을 찾을 때는 1번과 2번의 이 화살표 영역이 두 번 겹쳐져 있는 그 공통된 영역을 표시를 해서 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문제죠. 이제 기초 문제는 끝났고요. 기본 문제 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일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3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근이 몇 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근은 3개입니다. 자, 또 한 근이 1 플러스 i다 라는 조건을 줬어요. 자,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반드시 또 다른 근은 뭐죠? 네, 1 마이너스 i입니다. 자, 그리고 실수 a, b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1 마이너스 i를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거 없이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정보들은 다 써서 활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거라고 했는데 그럼 근이 3개여야 되는데 나머지 근은 뭐지? 뭔가 또 다른 실근이 있겠죠. 그런데 근을 모르는 상태로 이차항의 개수랑 그다음에 상수항의 개수를 둘 다 모르기 때문에 이 세 근을 다 활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 플러스 i가 얘 근이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 1 플러스 i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등식이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x 자리에 1 플러스 i를 한번 대입을 해보죠. 뭐. 세제곱 플러스 a 1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b는 0. 자, a, b는 다 실수라고 했으니까 i가 붙어있는 애들만 허수 처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전개를 해주면 실수와 허수가 함께 써져 있는 복소수의 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 식을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 플러스 i의 세제곱, 얘도 공식을 기억해야 풀 수 있죠? 1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다음 a 1 플러스 i의 제곱은 1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는 0. 자, 그럼 실수부 허수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실수부만 먼저 볼게요. 자, 얘 1 실수고요. 그 다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실수예요. 또 실수가 어딨나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또 실수는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분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b만 존재합니다. 이제 허수부를 한번 써볼까요? 허수부는 다 i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i를 바깥으로 묶어볼게요. 여기 허수죠. 3i, 그래서 3 써주고 또 어디 허수가 있나요? 네,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 2i가 있으니까 2ai라서 2a. 자, 이제 더 이상은 i 부분이 없죠? 그래서 얘는 0이에요. 따라서 실수부도 0이어야 하고 허수부도 0이어야 하니까 b 값은 2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과 b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i가 사용이 안 됐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번.
연립방정식, 아까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이 연립방정식은 위아래가 다 2차식인 연립방정식입니다. 우리 아까는 1차식, 2차식 있을 때 1차식을 변형시켜서 2차식에 대입을 했는데요. 얘는 지금 대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2차식인 경우 어떻게 하지? 자, 레이더를 켜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자, 윗식과 아래식 중에 윗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1번식, 2번식이라고 쓰고요. 선생님이 1번식을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4y 제곱은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마이너스 4y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자,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0 이상이면 0이면 돼요. 또 두 개 다 0이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x 마이너스 4y가 0이어도 되고요. 두 번째 x 플러스 y가 0이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다 풀 거예요. 근데 1번과 2번의 관계는 뭐냐면요.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면 되니까 또는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얘를 머릿속에 잘 넣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식을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4y니까요. 자, 2번에 대입 2에 대입합니다. 그럼 x 자리에 4y를 대입해주면 4y 제곱 플러스 2배에 x 자리에 4y 플러스 곱하기 y 플러스 2y 제곱은 26. 그러면 16y 제곱 플러스 248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26이어서 26y 제곱이 26이네요. 따라서 y 제곱은 1이에요. 자, 그러면 y 값이 1이거나 y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자, 아까 했었어요. 이렇게만 구하면 안 되죠. 항상 쌍으로 나와야 돼요. y가 1이면 이때 이 식을 이용해서 풀었으니까 y에 1을 대입했더니 x는 4입니다. 자, 그리고 y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 x 플러스 y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y랑 같고요. 똑같이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2y 제곱은 26이네요. 자, 그럼 얘는요, 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26. 따라서 y 제곱은 26이고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입니다. 자, 그러면 y 값이 루트 26인 경우 또는 y 값이 마이너스 루트 26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x와 y, 이 경우는 x와 y의 부호만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26, x는 루트 26이에요. 자, 여러분, 얘네 또는으로 연결됐고 여기도 또는으로 연결됐어요. 근데 아까 1과 2도 또는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이도 또는으로. 즉, 네 쌍의 근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자, 위아래가 다 2차식인 경우의 연립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찾아서 1차식으로 만든 후 다른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그럼 먼저 연립부등식을 풀어줘야겠죠? 자, 하나씩 x의 범위를 따져볼까요? 3x-7이 11 이하예요. 그러면 3x는 양변에 7을 더했더니 18이고요. x는 6 이하. 이게 1번 식입니다. 그 다음 2번 식을 풀으면 5x-a가 7 이상이라 5x는 a 플러스 7 이상이고요. x는 5분의 a 플러스 7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해가
즉 이것도 만족하고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위에 식, 아래 식을 다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려고 해요. 그때 x가 2와 b 사이 있는 거네요. 이걸 만족하는 x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먼저 x는 6 이하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5분의 a 플러스 7 이거 어디다가 쓰지? 근데 5분의 a 플러스 7 이상이라고 했어요. 만약 5분의 a 플러스 7이 6보다 큰 쪽에 오게 되면 부등식의 수직선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공통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5분의 a 플러스 7은 6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공통부분이 생기겠네요. 그런데 이것의 해가 2와 b 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5분의 a 플러스 7의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고 a는 3이고요. 그 다음 6과 b가 같겠네요. 그래서 b 값은 6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이거 절대값 하나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절대값이 두 개나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 우리 절대값을 나누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 x-a는 어떻게 나오지? 여러분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x가 a 이상이면 a보다 큰 수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양수니까 x-a로 그대로 나오고요. x가 a보다 작게 되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이 x-a를 0으로 만드는 a 값을 기준으로 a를 나누는 범위에 따라서 나오는 방법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금 절대값이 두 개나 있거든요. 그럼 이 범위를 나누는 수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생각해 봅시다. 뭐와 뭐가 있죠? 네, 1과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나누느냐? 수직선 상에서 마이너스 3, 1을 표시해서요. 영역을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인 경우, 세 번째 x가 1 이상인 경우. 자, 이렇게 하면 이 범위로 수직선이 완전히 덮어져요. 그렇죠? 모든 범위의 수가 이 부등식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 맞춰서 절대값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 2번, 3번을 연결하는 것은 뭐냐? 자, 이 부분에 있거나 이 부분에 있거나 어떤 수든 이 부분들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다라는 것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영역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x가 3보다 작다. 이 절대값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자, x가 3보다 작은 수를 하나 대입을 해도 좋아요. 헷갈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 그럼 뭐 마이너스 4를 대입해볼까요?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5, 음수고요. 여기에 집어넣어도 음수겠죠? 그래서 나올 때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그러면 2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x-1은 5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또 붙여 나오니까 x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그럼 전개해볼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x 플러스 8이고요. 자, 이 식을 한쪽으로 x를 몰아주게 되면 마이너스 3x가 6보다 크고 따라서 x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 이 범위에서 얘를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인데요. 그 범위 중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한대요. 그럼 공통 부분이 어디죠? 네, 여기네요. 그래서 이 1번의 경우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영역. 이 영역에선 식이 어떻게 풀리지? 자, 이 사이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수 뭐 있나요? 0이죠. 그럼 0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얘는 3이네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요. 양수니까 그냥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1. 얘는 그냥 나온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그럼 한쪽으로 몰아서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고요. 즉, x는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그럼 수직선상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의 범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범위여야 하냐면 x가 0보다 작은 범위여야 합니다. 공통 부분은 여기겠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이상 0 미만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x가 1 이상입니다. 1 이상의 수 2 같은 거 대입해주면 다 양수죠? 그래서 얘는 나올 때 그냥 나오게 돼요. 2배의 x-1이 5-x 플러스 3이다. 그럼 2x-2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커서요. 계산해주면 3x가 4보다 크다. 그래서 x는 3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공통 부분을 또 찾아줘야겠죠? 얘는 x가 1 이상인 것에 대해서 x값이 3분의 4보다 크대요. 3분의 4는 여기 있죠? 1보다 큰 수니까. 자, 그럼 공통 영역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얘의 범위는 x는 3분의 4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역을 나눠서 해당되는 x의 범위를 다 찾아줬는데요. 문제는 얘네가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5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이 영역 또는 이 영역 또는 이 영역이니까 얘네를 합쳐줘야 될 거예요. 그럼 볼까요? 자, 0부터 마이너스 3 왔고요. 근데 마이너스 3에서 또다시 시작해서 0까지 와요. 그 다음 3분의 4보다 크네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주는 건 여기 하나의 수직선상에 나타내 볼까요? 마이너스 3, 원래는 이거보다 작다.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상 0. 얘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 범위가 어떻게 돼요? x는 0보다 작거나 x가 3분의 4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죠. 와, 정말 긴 식이네요.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참 전형적이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영역을 나눠서 푼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10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말의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2차 부등식은 뭐와 연결을 지으면 된다? 2차 함수와 연결을 지으면 된다. 자, 그러면 2차 함수를 나타낼 때는 이 함수를 그냥 쓰지 않고 우리는 보통 y는 이라고 해서 나타내죠. 이 ax 플러스 3a 플러스 10. 이게 0 이상이란 얘기예요. 즉 y 값이 0 이상이다.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먼저 그래프는 2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가 항상 y 값이 0 이상이야? 그럼 얘가 붕 떠 있거나
또 어떤 경우죠? 네, 이렇게 접하는 경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은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붕 떠있네? 그럼 얘는 근이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이거 무슨 근이에요? 중근인데? 그럼 이거 뭘로 나타내죠? 판별식으로 나타내죠.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얘의 판별식이 0 이하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판별식 한번 구해볼까요? 자, x의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요. 4분의 d를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어때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2 0 이하고 인수분해 해주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5가 0 이하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많이 틀리는데요. 이렇게 부등호의 기호가 분명 왼쪽으로 크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답은 어때요? 풀 때는 오른쪽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반드시 뭘로 생각하라?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하라. 그 다음 이 식의 값을 y값으로 보기 때문에 얘가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지 접하는지 아래로 내려오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키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 세로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논에 폭이 xm인 길을 만들려고 한다. 길을 제외한 논의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길이 중간에 났죠. 그래서 영역이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런 경우 나는 어디에 길이 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논의 넓이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살짝 트릭을 써봅시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의 논을 만들고요. 길을 한쪽으로 모는 거예요. 이 세로 길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 가로 길은 위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x, 얘가 x. 이렇게. 놔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 초록색 네 영역의 넓이를 합친 부분이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될 거예요. 즉, 이 논의 넓이가 200 이상이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논의 가로는 30-x, 세로는 20-x가 될 테니까요. 이 두 개의 넓이 30-x 곱하기 20-x가 200 이상이 돼줘야 한대요. 자, 전개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600이 200 이상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400이 0 이상이고요. 인수분해 40과 10으로 되겠네요.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40이 0 이상이에요. 자, 기억하나요? 2차 부등식일 때 부등호의 방향이 왼쪽으로 벌어졌어요. 뭐 기억하라고요? 작,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래서 작은 값 x가 10 이하 또는 x가 40 이상이죠. 와, 답 나왔다. 신났다. 이대로 해서 답 쓰면 될까요? 절대 아니죠. 자, 이런 응용 문제의 경우 이 주어진 x의 범위를 꼭 확인해 줘야 합니다. x는 미터니까요.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될 거고요. 이 전체 논의 길이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x의 범위가 0과 20 사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진짜 부등식은 수직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원래는 얘는 지금 10 이하 40 이상이라고 나왔는데요.
실제로 빨간색의 x 범위를 만족해줘야 하는 거니까 0과 20. 자, 그럼 공통 범위는 빨간색과 까만색을 이중으로 하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0보다는 크고 10 이하가 된다라고 풀이를 해주어야 맞습니다. 자, 반드시 x의 범위를 체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12번. 이제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자, 얘는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외부에서 재었을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m, 높이가 30m인 원기둥 모양의 연료통이다. 이 연료통에는 1372파이 세제곱미터의 연료가 가득 담겨 있다. 모든 면의 두께가 일정하다고 할 때 두께를 구하시오. 자, 모든 면의 두께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옆면의 두께도 일정하고 밑면의 두께도 일정하고 윗면의 두께도 일정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득 담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컵이 아니라 연료통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줬냐면 준 거 꼭 체크해야죠. 밑면의 반지름 8. 이거 기억해야 돼. 높이 30m. 당연히 기억해야지. 자, 연료에 양이 담겨져 있어요. 단위가 나와 있죠? 얘는 원기둥의 뭐와 관련되어 있나요? 부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안에 있는 연료의 모양도 원기둥 모양이기 때문에 이 내부의 원기둥의 부피값이 1372파이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기억해 볼까요? 자, 원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 내부의 반지름을 알아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모든 면의 두께가 일정할 때 두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 두께를 뭘로 놔야겠어요? x로 둬야겠죠. 그래서 얘의 밑면을 잘 보면 바깥의 반지름은 8이지만 이 내부의 밑면은 어떻게 돼요? 이 두께가 x미터가 될 테니까 내부 밑면의 반지름이 요 부분의 반지름은 8-x가 되겠죠. 즉 밑넓이 8-x 제곱 파이 원이니까 곱하기 자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이 높이 한번 볼까요? 자 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즉 이 부분도 x가 빠졌고 이 원래 바깥에서부터도 x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높이는 뭐가 돼요? 30 마이너스 x가 2번 빠졌으니까 2x가 되겠죠. 자, 답은 1372파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파이. 약분할까요? 자, 이거 전개하려니까 여기도 2를 가지고 있으니 2로 약분할까요? 2, 6, 12, 2, 8, 26, 2, 6, 12. 다음 8-x의 제곱 15-x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아, 식이 복잡하네요. 이거 이제 다 전개합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15-x 자, x 세제곱 나오려면 얘 곱해줘야 되고요.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이 되려면 15와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6과 여기 x 1 곱해줘야겠네요. 그래서 16 플러스 15니까 얼마예요? 31 x제곱 그 다음 이제 1차항 구해주려면 마이너스 16이랑 15랑 곱해줘야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15 그 다음 64랑 마이너스 1 해준 거 마이너스 64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15 곱하기 16 하면 얘가 240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64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04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계산 힘드네요. 마이너스 304x 그 다음 상수항 64 곱하기 15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그러면 x세제곱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선생님 이쪽 왼쪽으로 다 이항을 시켜줄게요.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31x 플러스 304x. 자, 686에서 64 곱하기 15를 해줘야 되네. 그러면 64 곱하기 15를 하면 얼마 나오나요? 할까요? 5, 4, 20, 5, 6, 32, 1, 4는 4, 1, 6은 0, 0, 6, 960이네요. 그럼 넘어오면 마이너스 960이고 플러스 686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74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이제 뭐예요? 3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3차 방정식 풀려면 우리 조립제법 해줘야겠죠? 자, x에다가 뭐를 대입해주면 좋을까요? 1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1, 마이너스 31, 304, 마이너스 274니까 1로 조립제법 될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31, 304, 마이너스 274. 그래서 1로 하면 마이너스 30 하면 274니까 274, 0. 네. 자, 그래서 x-1,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74는 0입니다. x값 구해줘야 하는데요. 사실 x는 실제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판별식을 살짝 써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274인데 15의 제곱 자체가 225죠? 얘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절대 실근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x값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두께는 1m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만약 서술형 문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얘가 허근을 갖는다라는 걸 꼭 보여줘야 할 거예요. 근데 얘를 직접 계산을 다 허근을 구해내기보다는 판별식을 해서 이게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 정도만 언급을 해줘도 서술형을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부등식도 만족하고 아래에 있는 부등식도 만족하는 해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있는 부등식의 해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고요.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서 x 플러스 1보다 큽니다. 자, 그럼 얘는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벌어졌죠. 왼쪽으로 벌어지면 뭐다? 크크 작작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해주면 x는 작은 것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부등식을 봤더니 a라는 미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래도 비교적 착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a4 뭔가 있는데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4의 2는 x-a, x-4로 인수분해가 되고 0 이하네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얘는 사이값이죠. a와 4 사이냐 4와 a 사이냐 요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얘와 얘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의 공통 부분이 x는 2보다 크고 4 이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먼저 수직선상에 잠깐 표시를 해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공통인 부분은 뭐가 나와야 하냐면 x가 2보다 크고 4 이하다. 이 부분이 공통이어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의 해인 이 식이 해 부분이 나와주려면 만약에 a가 4보다 크면 그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공통 부분이 절대 파란색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A는 4보다 작아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이면 공통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위치가 이 위치쯤 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A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조금씩 A를 조정해 볼게요. A를 좀 더 내려가요. 내려가다 보니 A가 여기 와도 될까? 자, 만약 이렇게 A가 이 위치에 와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공통 부분은 여기에 와 있는 파란색 부분이 공통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A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쪽에도 공통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가 딱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1까지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를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A가 이렇게 돼도 공통 부분은 파란색. 이렇게 돼도 파란색. 자, 중요한 건 어디예요? 2에 도착을 했을 때 공통 부분이 뭘까? 자, 그런데 까만색 부분은 2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가 2에 와도 공통 부분은 2보다 크고가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기서 조금만 더 위로 간다면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파란색 전체를 갖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는 커봤자 어디까지? 2까지만 클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예요. 자, 이 문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에 등호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수직선을 잘 그려서 A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해 보면서 얘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